너무나 최고의 파트너인 윤세리 예진 씨한테 너무 고마운데 예진 씨가 잘 빚어낸 그 윤세리라는 캐릭터로 인해서 리정혁이 더 멋지게 숨 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있으니까 더 나으세요? 훨씬 편하지. 그 영화 소개, 영화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번 코너를 다뤄보려고 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화죠? 공조. 주인공이 누굴까요? 현빈이요. 땡. 유해진? 세모. 누구죠? 누구죠? 임유나? X. 막 이래. 누구예요? 누구죠? 유해진이 사는 아파트. 네? 현빈 씨가 이제 북에서 와가지고 그 유해진 집에서 함께 머물게 되면서 그 아파트 단지를 현빈 씨랑 유해진 씨가 배회하는 장면도 나오고 뭐 유해진 씨가 분리수거하는 모습도 나오고 제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아, 정말요? 네, 제 기준에서는 우선은 이 아파트, 저 극장 가서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 장면이 그 아파트 나오는 장면이었죠. 그럼 보셨어요? 혹시 촬영을? 그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제가 이사를 와가지고 공조 2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번에도 주인공이 출연하나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현빈 씨, 유해진 씨 영화 촬영하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싶은 그 강한 욕구가 있으나 그건 뭐 봐야 될 테고 여하튼간 정확히는 공조 인터내셔널 이게 되는 이유는 이번에도 역시 북한에 있던 범죄 조직이 남한으로 와가지고 일을 벌이는데 얘가 이제 국제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제 북에서 다시 이제 현빈 씨가 내려와가지고 유해진 씨랑 공조 수사를 펼치고 다니엘 애니가 출연하는데 다니엘 애니는 이제 미국 수사기관에서 이제 그러니까 남북과 미국이 공조 수사를 하는 2월달 정도에는 크랭크인을 한다고 하니까 2월달부터 찍기 시작하면 뭐 영화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한 초여름 정도까지 찍지 않을까 싶고 뭐 후반 작업하면 아마도 개봉은 내년에 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영화들이 개봉이 많이 밀려서 대기 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그 밀려있는 영화들이 개봉하느라 급히 뭐 개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필요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개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런 영화는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뭔가요? 남북 관계가 중요해요. 네. 북한이 막 핵무기 쏘고 막 지금 막 남북 관계가 엄청 안 좋은데 남과 북이 공조해가지고 수사하는 영화는 이게 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시국이 안 맞죠. 네. 사실은 뭐 남북 관계가 평화롭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마다 또 정치 색깔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좀 서로 막 으르렁거리지 않는 상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가 유지되면 이제 공조 인터내셔널도 굉장히 흥행할 것 같은데 2월 달에 크랭크님 지금이 제일 바쁠 때거든요. 왜냐면 뭐 헤어스타일, 의상부터 시작해서 컴컴해야 될 때죠. 이게 이제 배우라고 하는 직업은 뭐냐면 평소에는 나인데 어떤 작품을 맡으면 그 캐릭터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그 캐릭터가 되려고 지금 막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현빈 씨의 상태는 아마 그 림철령과 현빈 사이에서 이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어서 점점 현빈이 사라지고 림철령이 다 완성되면 영화 촬영이 시작되겠죠. 주연진, 그러니까 현빈, 유해진 그리고 이제 임윤아 씨까지는 다 출연하지만 감독이 이번에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석훈 감독이 연출을 하는데 이석훈 감독은 뭐 아마 가장 대표작은 히말라야가 아닌가 싶고 또 해적 바다로 간 한적이라는 영화도 이분이 만들었었는데 손예진 나왔던 그렇죠. 영화죠. 이제 손예진 씨 입장에서 보면 자 남자친구 출연해요. 전에 같이 작품했던 감독이 또 연출을 맡아요. 그 다음에 그 같이 호흡을 맞췄던 동료였고 또 이제 워낙 영화계에서 사람 좋기로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두루 좋아하는 유해진 씨도 출연하고 하니까 뭐 자연스레 남자친구 촬영인데 응원 가도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되게 공개열의 장점이 비밀 열애를 할 때는 촬영 현장 부근도 못 가거든요. 그렇죠. 정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데이트를 해야 되고 아니 미국까지 가가지고 같이 마트에 있는 모습까지 찍혀가지고 보도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맞아. 근데 공개열애를 하는 순간 뭐 촬영 현장에 밥차 보낼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좋은 소식. 또 하나의 좋은 영화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좋은 소식이고 그렇죠.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크로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 샘 워싱턴도 나오고 뭐 이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주인공인지 그 정확한 비중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손예진 씨가 이 영화에 출연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는 손예진 씨 입장에서는 최초의 헐리우드 진출작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분단 국가를 다룬 영화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형태의 분단 국가가 아니라 다인종들이 섞여 사는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가 이렇게 갈려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약간 뭔가 그 부와의 격차, 분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낼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원래는 이성균 씨도 출연하려고 했다 이성균 씨는 출연이 무산됐고 이제 손예진 씨가 출연을 하는데 감독이 이 영화를 구상하면서 현재 이제 지구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많이 영감을 얻어가지고 아예 촬영을 다 한국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올 로케이션 영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예진 씨 같은 경우에도 헐리우드 진출작이긴 하지만 직접 헐리우드로 가서 촬영하지 않고 익숙한 한국에서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아마도 영어로 연기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손예진 씨는 준비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헐리우드가 아니라 뭐 일본이나 중국만 진출해서 작업을 하는 것도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헐리우드 영화는 환경이 달라지는 거에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 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로 따지자면 메이저리그로 가는 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예진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필모그래피를 보면 최소 1년에 한 편 정도의 활동을 해왔던 그러니까 꾸준히 쉬지 않고 활동을 해왔던 배우인데 사실은 지금 1년 넘게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크로스라는 작품이 그만큼 준비할 게 많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올해 4월 달에 이제 이 영화가 촬영을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9월 달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4월 달에 촬영을 했으면 이 영화 역시 뭐 내년 초 정도에 볼 수 있었는데 9월 달에 촬영을 하면 이제 뭐 개봉까지 굉장히 좀 긴 텀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손예진 씨의 공백이 너무 길어지고 2020년에는 사랑 불시착이 있어요. 근데 2021년에는 작품이 하나 더 엎을 수 있는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크로스가 올해 촬영을 해도 개봉을 올해 못하면 빌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지금도 손예진 씨 측은 기본적으로는 크로스 촬영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9월 달에 딱 촬영한다는 100% 보장이 있으면 올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른 영화들도 좀 차기작으로 좀 살펴보기 시작했다. 손예진 씨가 그냥 다른 한국 영화에 출연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영화 제작사들이 많이 바빠졌죠. 그러니까 아마 대본 빨리 한동안 보내야지. 그 대본을 받지 않던 손예진 씨가 대본을 받기 시작하면서 아마 손예진 씨 소속사로 지금 아마 뭐 또 유수의 시나리오들이 날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그쵸. 이 두 편의 영화 촬영 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빠졌잖아요. 현빈 손예진 씨의 결혼 일정이 이제 그래요. 올해 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래 할 수도 예상하셔서. 있다 얘기하면서도 제가 들었던 얘기가 근데 영화학에 들리는 이야기로 그 현빈 씨가 새 영화에 하나 들어갈 거라는 소문이 있다고 했는데 그 영화가 이제 공조 인터내셔널로 밝혀졌고 현빈 씨는 지금 촬영 시작하면 뭐 초여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 하면 되는데 하반기에는 손예진 씨가 지금 예상대로라면 9월달에 크로스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어떤 배우도 헐리우드 진출작을 9월달에 촬영하는데 그 전에 한두 달 텀이 있다고 그때 결혼 못 하거든요. 그쵸, 못하죠.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크로스 끝나고 하면 그래도 연말이나 내년 연초도 가능했는데 크로스 촬영이 또 밀리는 뭔가 상황이 벌어지면서 차기작을 다른 걸로 선정하게 되면 이게 복잡하게 꼬여가지고 지금 이런 분위기로는 연내 결혼은 좀 힘들고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인데 이제 그 두 사람의 나이가 이제 봤을 때 만으로도 40을 안 채우려면 내년 초에는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했죠? 이게 촬영하는 기간만 바쁜 게 아니라 그 기간보다 더 긴 기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손예진 씨는 1년 넘게 준비하고 있는 거고 현빈 씨도 뭔가 자기가 그 캐릭터에 완전히 동화되려면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배우들은 배우라서 너무 대단해가지고 집에서는 그냥 배우였다가 촬영장 도착해가지고 카메라 앞에 서면 딱 그 캐릭터로 변신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작품 끝나면 그러면 홀가분한 거 아니겠느냐. 그게 아닌 게 많은 배우들 이야기 들어보면 더 힘든 게 작품이 끝났어요. 촬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캐릭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올고지 백지 상태에서 자기로 돌아오는 시간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들이 우울증을 많이 겪는 이유가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 작품이 나오는 시간도 필요하고 했을 때는 작품 찍는 시간이 석 달이면 그 여파는 앞뒤로 해가지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거나 짧아도 6개월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얼마나 작품에 그런 분들이냐면 2020년에 대부분 해외 촬영 스케줄이 다 중단됐거든요. 네. 그 와중에도 현빈 씨는 요르단 가가지고 맞아요. 교섭이라는 영화를 찍고 왔어요. 요르단 도착해가지고 자가격리하고 그쵸, 하죠. 영화 촬영하고
귀국해서 또 2주간 자가격리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 거치면서도 현빈 씨는 지난해 작품 활동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품에 대한 열정 그러다 보니까 현빈 씨랑 손예진 씨의 장점이 공백기가 없는 거예요. 그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다른 배우들은 괜히 공백기를 도가면서 1년에 한 편 할까 2년에 한 편 하는 배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굉장히 여유로워서 한 편에 돈 많이 버니까 실컷 놀다가 또 한 편하고 또 돈 벌고 놀고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작품에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배우들은 휴식기 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열정이 있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중의 입장에서는 현빈이나 손예진 같은 좋은 배우들의 좋은 작품들 게다가 이분들이 이제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분들 작품은 일본에서도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좋은 얘기긴 한데 이 두 분도 이제 결혼 정년기를 한참 지난 분들이고 또 이 두 분의 열애설이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혼 소식도 빨리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네. 소식을 들려드리기에는 이분들이 너무 너무 바빠요. 열정적인 배우라는 부분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다음에는 꼭 결혼이 언제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방송을 못하기 때문에 안 돼요? 네, 다음에 제 생각에 이제 현빈, 손예진 부동산 얘기도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영화 탐험이었다면 다음 시간에 부동산 탐험? 부동산 탐험 같은 걸 좋습니다. 부동산 또 제가 약간 부동산 쪽에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현빈, 손예진 관련 소식들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의 너무 사생활을 파고 들어가는 영역이 아니라면 많은 이야기를 다뤄서 대중들의 그 궁금증을 채워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오르는 걸 보면 요즘에 검색 사이트가 무슨 번호판이에요. 몇 호 막 이런 거 올라오고 미스트롯 시즌2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높은 30% 넘는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긴 하지만 미스트롯 시즌1 때만큼 화제성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